오늘은 연애를 하는데 좀 불리한 사주 그걸 좀 논해보려고 해요. 이 슬픈 얘기인데 연애하는데 연애 자체에 불리한 사주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사주가 불리할까? 대표적으로 사주의 비경겁제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요소가 아니에요. 우리가 뭐 오행을 얘기하든 음양을 얘기하든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. 이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그런 감명법은 없어요. 십신도 마찬가지예요. 뭐 비겁, 식상, 재성, 관살, 인성 이런 것들이 각각 특징이 있고 강점, 약점이 동시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비겁은 이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일이 없어요. 사업은 좀 다르죠. 우리 사업에서 비겁을 말할 때 돈을 번다, 뭐 돈을 잃는다 막 의견이 나눠지잖아요. 둘 다 맞는 말이에요. 비경겁제는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이끌어오는 투자자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자란 말이에요. 동시에 내가 도움받았으니까 배분을 해줘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와 배분의 관점으로 비경겁제를 가지고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업과는 다르게 연애에서는 비경겁제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생각을 해보자고요.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 여자를 나 말고 딴 남자하고도 좋아해.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?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배분을 하고 배당을 해줄 수 있죠. 근데 저 여자를 우리가 뭐 나눠 먹을 수 있어요? 뭐 월수금은 내가 만나고 화목토는 쟤 보고 만나라고 할 거야? 아니면 뭐 왼쪽 반은 내가 가져가고 오른쪽 반은 저 경쟁자가 가져가게 할 거예요?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.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란 건 어때요?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비경겁제가 연애에서는 빡셀 수밖에 없고 나쁜 인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비경겁제라는 건 나랑 목적이 똑같은 사람들. 목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연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. 내가 좋아하는 여자, 그 사람도 그 여자 좋아한다는 거예요. 남자 사주의 비경겁제라는 건. 그럼 반대로 여자 사주의 비경겁제는요?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, 딴 여자도 저 남자하고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? 상대 이성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죠. 생각을 해보자고요.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일간이 있고 비경겁제가 있어요. 뭐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. 재성이 이 남자 사주한테는 여자예요.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이 비경겁제가 뭘로 보이겠어요? 일간 포함해서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 여자가 나 말고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 경쟁관계잖아요. 그 경쟁관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연애하는데 유리하지가 않겠죠? 설령 그 경쟁에서 다 이기고 연애를 한다 한들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. 경쟁에서 이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아까 전에 했죠. 비교 대상이 많다는 게. 그게 뭘 불러오느냐? 비교를 불러오죠. 비경겁제 많으신 분들은요, 결혼을 해도 문제인 게 상대 배우자들, 특히 남자분들이죠. 남자분들이 비경겁제가 많다. 그럼 내 아내가 나 말고 딴 남자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. 옆집에 누구 남편은 생활비 500씩 갖다 주는데 왜 넌 300씩밖에 안 갖다 주냐. 옆집에는 뭐 휴일 되면은 괌에도 갔다 오는데 왜 너는 저기 에버랜드나 갔다 오냐. 그 비교질 난단 말이에요. 여자한테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늘 비교를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. 그러다 운이 나쁘게 온다.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.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반대인 경우도 있죠. 여자가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도 있어요. 남자랑 좀 다르긴 해요. 뭐가 다르냐면 남자는 주는 사랑하고 여자는 받는 사랑하니까. 그래서 남자만큼 피해가 크지는 않아요. 그래도 별로 좋을 것이 없는 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 말고 딴 년들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말은.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많다는 거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대방 이성이 나 말고 늘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? 노력을 해야겠죠. 뭐 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겠죠. 좀 더 외모도 많이 가꾸고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고 좀 더 그 사람 마음에 들으려고 해야겠죠. 특히 여자가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 같은 경우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사람이란 건 견문생심이에요. 물건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. 당장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데 빵이 필요한데 빵을 판 곳이 우리 집 앞에 저 가게 하나밖에 없어. 그럼 좋든 싫든 저 가게밖에 쓸 수가 없겠죠. 근데 빵을 파는 곳이 저기 말고도 막 여기저기 막 제과점이 생겨나요. 그럼 어때요? 선택지가 많죠.
굳이 앞에 있는 저 가게만 쓸 이유가 없는 거죠. 선택지가 많다는 건 내 자신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여차하면 갈아탈 수 있다는 거니까. 결혼은 그나마 좀 나아요. 연애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대 파트너가 환승이별할 수 있는 거예요. 갈아탈 수 있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비경업자가 많으신 분들은 연애에서 그게 되게 불리함을 가져가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슬프죠. 해결책도 얘기해줘야지.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? 비경업자가 많은 사람들은 사주에 관이 있어야 돼. 흔히 말하는 군겁쟁제, 쟁제를 막아줘야지 그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들, 여자나 남자를 지킬 수 있는 거야. 내 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그 관이 없거나 아니면 식상이 없거나 그런 경우 쟁제가 일어난다. 그러면 눈 뜨고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면서 분명 어제까지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나하고 가까웠는데 그 여자가 변심을 하는 거야. 오빠는 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. 그러니까 내가 나쁜 년 되기 싫을 때 이런 말 많이 쓰는 거예요.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남자한테 가는 거야. 이러면 솔직한 건데 이미 그 여자는 그 전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고 이 시기와 때가 됐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남자한테 갈아탄 거예요. 여자도 마찬가지죠. 여자가 비경업자가 많다. 그러면 나랑 사귄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나 말고 딴 년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. 오늘 사주 1타 강산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